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목련가의 목련 중에서도 목련 앞에 요 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백목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련이라고 하는 요 연자는 연꽃입니다. 물에서 꽃이 피는 연꽃이죠. 근데 물에서 피는 연꽃이 아니라 나무에 피는 연꽃이다 해서 목련이죠. 나무에 피는 연꽃인데 그 색깔이 순수한 흰색이다 해서 백목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백목련의 별명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목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나무의 난초다. 요 란자는 난초를 뜻하죠. 그래서 나무의 난초인데 나무에서 난초처럼 아주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 나온다. 그래서 나무에서 매혹적인 향기가 나온다 해서 목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향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편 조각조각, 그러니까 비늘 조각조각이죠. 그래서 요 향린이라고 하면은 요 백목련의 꽃잎 하나하나에서도 향기가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백목련의 줄기나 나무 껍질에서도 향기가 진하게 나온다. 매혹적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백목련으로는 좋은 향수를 만들 때 이 나무의 잎이나 줄기나 꽃이나 모두 다 사용해서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백목련입니다. 이 백목련은 원산지가 중국이죠. 목련 앞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요 목련 앞에다가 흰 백자를 넣어서 백목련인데, 이 백목련은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목련, 여기 아무것도 붙지 않은 이 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라산 기슭에서 자라는 원산지가 한라산 기슭이 원산지인 것이 바로 목련이죠. 근데 목련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 한라산이 원산지인 목련은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이라고 하죠.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꽃덮이라고 합니다. 꽃덮이라고 하는데, 이 꽃덮이들이 보면은 활짝 펼쳐져서 요 속에 들어있는 수술과 암술이 완전히 다 드러나죠. 이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서 요 꽃잎들이 활짝 펼쳐져서, 꽃덮이들이 활짝 펼쳐져 있는 이러한 상태로 꽃을 피는 것이 목련인데, 반해서 백목련은 꽃덮이 조각들이 활짝 펼쳐지더라도 요 속에 있는 수술과 암술이 잘 보이지를 않죠. 이렇게 보면은 수술과 암술을 감싸고 약간 오므려져 있는 이러한 상태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목련 앞에 백자를 붙인 백목련인데, 이 백목련은 원산지가 중국이다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덮이 조각들이 여기에 설명해 보면 9개의 꽃덮이 조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꽃잎처럼 보이는 요것들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꽃덮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여기 보면 이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지금 구별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이것이 꽃받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꽃받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꽃받침이 꽃잎하고 너무나 닮아서 사실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꽃잎을 우리들은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할 때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이렇게 꽃덮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덮이는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죠. 이렇게 화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피 조각들이 9개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목련은 보면 화피 조각들이, 꽃덮이 조각들이 6개다. 이렇게 보면 셋에서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 그 아래쪽, 요 밑에 부분에, 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뭔가 보이죠. 요
뭔가 보이는 것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꽃도피 조각이 여기에도 작은 꽃도피 조각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꽃도피 조각을 우리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겉에 있는 꽃도피 조각이다 해서 꽃도피 조각이라고 하고 요 안쪽에 있는 꽃잎처럼 커다란 요것을 우리들은 속에 있다 해서 이 속꽃도피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외하피편이 아니라 내하피편이 되는 거죠. 안쪽에 있는 꽃받침 조각이 6개가 있고 겉에 있는 꽃도피 조각은 3개가 있다. 그래서 9개 꽃도피 조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목련인데 반해서 이 백목련은 9개 꽃도피 조각의 길이가 거의 다 비슷해서 거의 구별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목련에서 보면은 목련에서는 꽃도피 조각의 바깥쪽에서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러한 다몽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가 원산지인 목련인데 반해서 백목련은 그러한 빨간 줄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이 없죠. 빨간 다몽색의 줄이 여기 목련은 여기에 빨간 다몽색의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백목련은 여기에 빨간 줄이 없기 때문에 목련 앞에 백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꽃 전체가 순백색이다 해서 백목련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련에서는 꽃의 아래쪽에 꽃이 여기 뒤에 있는데 꽃의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잎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아래쪽에 이렇게 잎이 달려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련인데 반해서 백목련은 꽃의 아래쪽에 잎이 없다, 잎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아래쪽에는 수술이 있고 여기는 암술이 있습니다. 여기 암술이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들은 이렇게 꽃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턱, 초록색 부분을 꽃턱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탁 위에 이렇게 암술들이 달리게 되는데 암술들의 모습을 보면 암술들은 길게 뾰족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길게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목련인데 반해서 이 목련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목련의 암술을 보면은 이 꽃턱에 초록색의 꽃턱에 이렇게 보면 암술이 나오는데 암술대의 끝이 꼬부라져서 동그랗게 말리고 있다 하는, 여기 보면 끝이 또르륵 말리고 있죠. 암술대의 끝이 또르륵 말리는 것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제주도가 원산지인 목련의 암술대는 꼬부라져서 동그랗게 말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백목련은 그 꼬부라지지 않고 똑바로 쫙 올라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술도 보면은 수술에는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꽃밥이고 이 아래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는 짧고 꽃밥의 길이는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꽃턱이라고 하는 이 꽃턱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게 되죠. 이 꽃이 다 꽃잎이, 그러니까 화피가 다 떨어진 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꽃턱이 점점 더 길어지고 수술의 이 꽃밥들하고 수술 때는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없어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남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에서 수술대하고 꽃밥이 달려있던 이 부분에 수술대와 꽃밥은 다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있던 꽃턱은 길게 남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암술대가 까맣게 지금 남아서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꽃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매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열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열매의 모습이 빨간 색깔이 아주 귀엽고 예쁘게 생겼는데, 요거 보면
새의 머리처럼 생겼고 새의 주둥이처럼 생겼는 이러한 형태의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보면은 이렇게 꽃턱이 점점 자라서 이러한 빨간색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여기 하나가 다 열매가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것이 하나가 열매 껍질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열매 껍질이 갈라져서 터지면서 그 속에서 빨간색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씨앗은 재미있게도 이렇게 실이 달려 있습니다. 하얀색의 흰 실이 달려 있는데 요 실이 요 끝에 씨앗의 열매 껍질에 붙어 있고, 한쪽은 씨앗의 한쪽 끝은 달려 있고 하나는 열매 껍질에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열매 껍질에 씨앗이 대롱대롱 흰 실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재미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눈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겨울 동안에 이런 꽃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꽃눈의 이 가장자리에 보면 털들이 잔뜩 많이 있죠. 이 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털이 복실복실하게 많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털들 때문에 아마 따뜻하게 잘 버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면은 요 부분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꽃잎이 될, 그러니까 화피가 될 부분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기 커서 점점 커지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면서 진한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향기를 가득 품어내는데, 이 꽃이 처음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꽃이 이렇게 다 활짝 펴지지 못하고 약간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있는, 꽃 속에 들어있는 향기가 멀리까지 다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기 때문에 요 속에 향기가 잔뜩 많이 들어있어서 코를 갖다 대게 되면은 그 향기의 매력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백목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